순간의 오해나 착각으로 성범죄자로 물린다? 만약 유죄로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같은 보안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평생의 삶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내가 성범죄 피의자가 됐다는 얘기를 듣는 상황인 말이죠. 나는 절대 그런 의도로 행동한 적이 없는데 순간의 오해나 착각으로 성범죄자로 물린다? 생각만 해도 정말 막막하고 두려운 일일 겁니다. 오늘은 실제로 그런 상황에 놓이셨던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강제추행 피의자라는 무거운 이름이 붙고 검사가 끝까지 항소까지 했던 사건이었지만 치밀하게 대응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어진 항소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유튜브에 소개하는 모든 승소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여 올리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며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무죄 승소 전략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명절 연휴에 가족들과 한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피해자로 지목된 분이 의뢰인의 가족과 체형과 키가 비슷했는데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가족인 줄 알고 신체 접촉을 한 겁니다. 알고 보니 가족이 아닌 다른 분이었고 이 사실을 깨달은 의뢰인은 바로 내 친척인 줄 알았다. 정말 미안하다. 라고 사과를 한 후에 다른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의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해프닝이었지만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피의자라는 무거운 혐의를 입게 되셨습니다. 우선 여기서 강제추행죄가 어떤 범죄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유죄로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같은 보안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평생의 삶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제가 집중했던 전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고의성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의 가족과 체형, 키가 거의 구분되지 않았던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즉시 내 가족인 줄 알았다, 미안하다 라고 사과를 했고 그 뒤에 어떠한 행동도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설득했습니다. 단순 음주 해프닝이 아닌 실제 착각이었다는 객관적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항소심에서의 대응입니다. 검사님께서는 여전히 고의적이었다고 항소했지만 저는 다시 한번 객관적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조차도 피고인이 오해한 것 같고 미안하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항소는 의례적으로 제기될 수 있지만 제1심의 무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주장을 기각,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졸지의 피의자가 되어 큰 고통을 겪으셨던 의뢰인께서는 결과에 크게 안도하며 끝까지 믿고 함께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누구나 순간적인 오해로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보다 훨씬 민감하고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의 맥락과 정황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변호사의 역할이고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항소 기각, 불기소 처분을 이뤄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사건도 끝까지 함께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